겉으로는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는 저마다 폭풍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각과 의심, 두려움, 그리고 끝내 마음 밖으로 나오지 못한 미완의 대화들로 이루어진 폭풍을 말이죠.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미소 짓고 일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고 있으면서도 내면에서는 겨우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좇고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남는 법은 배웠지만 고요히 머무는 법, 내려놓는 법, 주변의 모든 것이 시끄럽고 급박하게 느껴질 때 명료하게 생각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는 그 명료함이 밖이 아닌 바로 당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평화가 문제의 부재가 아닌 관점의 존재라면 어떨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힘이 자기 자신, 특히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버려 두면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작업을 하려 합니다. 혼란을 걷어내고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이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돕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 명료함, 내면의 힘, 그리고 삶의 혼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 위에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위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이 가꾸는 마음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라면 그것이 분명 깊고 중요하고 실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마음은 법정이 아니며 당신의 생각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소음이고 파편이며 당신의 과거, 두려움, 경험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했기에 당신처럼 들릴 뿐이죠. 당신의 패턴에 익숙해졌기에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당신의 언어로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듣고 있는 존재, 바로 관찰자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폭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마치 예언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 바로 선택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낡은 이야기에 더는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기 전에 잠시 멈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거절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공간, 그 고요한 자각 없이는 당신은 끝없는 순환에 갇혀 반응하며 살아남을 뿐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당신 자신과 혼동하지 않을 때 내면의 전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생각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소음의 볼륨을 줄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이 부서졌을 뿐인데도 자신을 고치려고 몇 년을 허비합니다. 나는 부족해. 그들은 내게 관심이 없어. 나는 언제나 이럴 거야. 이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문장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실이 아니며 생각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속삭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분리하고 한 걸음 물러서고 숨 쉴 힘을 갖게 됩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트라우마에 의해 완전히 형성되지 않으며 같은 고통을 영원히 짊어질 운명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들로부터 피어오르는 생각들이 당신이 살아갈 각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 생각들은 마치 당신의 의식이라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그저 왔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생각들을 쫓거나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줘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침착하고 인내심 있게 판단 없이 그것들을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만이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기계처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듯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잡초들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패턴, 선택하지 않았던 믿음들이죠. 하지만 일단 그것들을 발견하면 당신은 그것들이 그곳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더 의도적인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이란 생각의 부재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평화란 마음의 침묵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충동에 먹이를 주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자각과 함께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응답을 멈추면 그 소음이 더 크게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수년간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해온 정신적 습관으로부터의 금단 증상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묵이 돌아옵니다.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가득 찬 침묵이 말입니다. 모든 기분, 스쳐가는 모든 걱정, 모든 자기 의심으로 정의되지 않는 당신.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남는 바로 그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경험하는 단 한순간, 생각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단 1초조차도 승리입니다. 그것은 벽에 생긴 균열이고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을 더 자주 만들어낼수록 당신은 자동 조종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명료함은 더 많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차리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데서 옵니다. 그 공간, 그 분리 속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만약에라는 시나리오에 소모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건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믿게 된 것일 뿐인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이고, 이제 당신은 그 소음이 되지 않고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료함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음 위로 올라서는 것으로부터 말이죠. 자각은 거창한 깨달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1000번도 더 해왔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문득 알아차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생각의 소용돌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멈춰서 관찰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스크린 위에서 상영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음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됩니다. 생각과 관찰 사이의 그 공간에서 자각은 탄생합니다. 요란한 돌파구가 아니라 부드러운 펼쳐짐으로요. 그리고 당신이 이 연습을 더 자주 할수록 당신의 마음을 고치거나 싸우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대신 그저 마음과 함께 앉아 있을수록 당신은 그것의 실체를 더 잘 보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메신저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생각들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의심, 두려움, 기억들이요. 하지만 그것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 생각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 옆에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배우고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과 계기, 그리고 그 어조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들은 피곤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외롭거나 불확실할 때만 찾아옵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았던 낡은 이야기에 속해 있지만 당신은 어쨌든 그것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라고. 이것들은 패턴이고 순환이며 너무 오랫동안 재생되어 배경소음이 되어버린 각본이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진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반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늘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그 생각은 더 이상 사실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메아리가 그렇듯 당신이 같은 동굴에 계속해서 소리칠 때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각이란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모든 정신적 전화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울리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사슬을 약화시킵니다. 그럼에도 자각은 당신에게 생각과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목표가 마음을 침묵시키거나 생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거가 아니라 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빛으로 가져온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도망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명확하게 바라볼 때 당신은 그것과의 관계를 바꾸게 되고 그 변화가 바로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각하지 못할 때 그 상상 속의 현실들은 긴급하고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은 긴장하고 숨은 짧아지며 당신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각할 때 당신은 그 순환을 방해합니다. 긴장을 느끼고 그 근원을 추적합니다. 그 기원을 의심합니다. 오늘 당신을 사로잡은 생각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 가졌던 생각의 사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패턴을 보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의 목소리가 당신이 충분히 빨리 치유되고 있지 않다거나,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장에 속하지 않는 낡은 장의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 없이 더 많이 관찰할수록 당신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당신의 마음이 투사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번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생각들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여전히 당신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에서조차 당신은 나중에 한 걸음 물러서서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판단 없이 부드럽게 던지는 그 질문 하나가 바로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충분히 쌓이면 당신 마음속에 엉킨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줄거리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왔네. 이건 침묵을 싫어하는 내 일부야. 이건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항상 나타나는 목소리야. 그리고 천천히 현존과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은 마음에 새로운 반응을 가르칩니다. 고요함을요. 강요된 고요함이나 얼어붙은 고요함이 아니라 명확하게 봄으로써, 모든 정신적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음으로써 오는 고요함을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그리고 그 반응, 생각과 응답 사이의 그 공간이 바로 자각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평화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다음 행동을 선택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선택들이 쌓여갑니다. 그것들은 길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되며 한때 끝없이 느껴졌던 정신적 안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생각들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다고 느낀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통제나 저항이 아니라 주의 기울임으로요. 그저 지켜보세요. 그저 알아차리세요. 노력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의 자각이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은 당신이 강요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때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생각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이죠. 그것들은 당신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건드려지지도 이름 붙여지지도 않은 채 하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인식하기 전에 가슴에서 먼저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고요할 때, 작은 무언가가 큰 무언가를 촉발할 때 그것들을 느낍니다. 이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극복하기에 너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한 번도 빛 속으로 나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 쓰여진 적도, 소리내어 말해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무거워지는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 속에 그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무시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억압된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릴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피로 속에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야 할 일에 과민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저 피곤하거나 예민하거나 벅찰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시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겪어내지 못한 슬픔일 수도, 인정하지 않았던 분노일 수도, 혹은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비밀처럼 품고 있지만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일부가 항상 그 문을 닫아두느라 바쁘기 때문에 당신의 집중력은 흩어집니다. 진실은 명료함이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것,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말로 옮기는 것에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 일기장에 쓰는 것, 아무도 없을 때 차 안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옥죄임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것을 되찾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묻어둔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려는 의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우리가 종종 타인의 판단보다 우리 자신의 진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우리 일부를 숨깁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덜 현실적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치유를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폭풍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 속을 걸어가는 데서 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료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견딜 수 있다면 견뎌라, 불평을 멈춰라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은 온전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일은 그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더라도 써보세요. 문장이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표현 이상입니다. 그것은 발굴입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를 파고들어 조용히 당신을 조종해온 것, 당신의 기분, 반응, 타인과의 거리를 형성해 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당신 밖으로 나오면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또 다른 때에는 대화를 통해 해방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나눈 단 한 문장이 수년간의 내적 긴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품고 있던 것을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무게가 덜어집니다.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짜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진실이 들리는 순간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아프게 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숨결,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로 꾸며내지 않고 인정하는 깊고 정직한 숨결조차도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몸이 놓아줄 수 있습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그것들은 단지 정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숨결 속에, 어깨에, 뱃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이 솟아올라 지나가도록 더 많은 공간을 허락할수록 당신은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지만 알면 단지 정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이며 에너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도망쳤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과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그것들이 거기에 없는 척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은 고통은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언가를 짊어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면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당신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말하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대신 다른 이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태어납니다. 보여주기 위한 힘이 아니라 정직함에 뿌리내린 힘이요. 힘들어하는 것에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는 부서진 것이 없습니다. 그 힘겨움은 오직 당신이 그것이 숨겨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때만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말하고 쓰고 느끼고 목소리를 찾지 못했던 생각들이 마침내 들려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계속해서 배경에서 속삭이며 당신의 집중력을 앗아가고 당신의 명료함을 무디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들을 내보내면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그것들은 형태를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폭풍처럼 느껴졌던 것이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한때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 저편에는 빛이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아니라 공간, 숨결,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나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끈질기게 머무는 고통이죠. 그것은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순간들의 아픔이지만 여전히 어제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대화, 같은 실수, 같은 상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이 그럴 만한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그것들을 다시 쓰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어쩌면 이해하게 될지도, 다르게 느끼게 될지도, 덜 아프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과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과거와의 관계만이 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그 안에 평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낡은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침식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며 다시 그것을 헤집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말들은 이미 뱉어졌습니다. 침묵은 이미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이고, 메아리는 당신이 그것을 현재로 착각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음에 반응하여 살기 시작하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유령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서는 집중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뇌는 놀랍지만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 명료함을 위한 에너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뒤에 있는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온전히 현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것들은 현재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 때문에 정말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결코 평화를 주지 않았던 것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과거가 당신을 정의할 힘을 더는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절에서 새로운 의미를 캐내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는 피 흘리지 않을 자격이 있기에 상처가 아물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주기로 한 그 결정, 그 선택이야말로 정신적 자유를 향한 진정한 첫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물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점 때문에 불안해진다.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가 고통을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교훈을 기리기 위해 고통을 다시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과거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게 내버려둘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용서, 특히 자신에 대한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쉬운 선택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때 내가 알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 또한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초래한 상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돌덩이처럼 가방에 넣고 어디든 가지고 다닌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더는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소음 아래 묻혀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메아리를 놓아줍니다. 원망이 깊게 뿌리내린 곳에서는 명료함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놓아주는 것이 회피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놓아줌은 부정이 아닙니다. 집착 없는 직면입니다. 기억을 들여다보고 존중하되 당신의 인생을 단 1시간이라도 더 잠식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거라는 정신적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피로, 무기력, 현재와의 단절, 그리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 이미 시들어버린 것에 집중하느라 이제 막 피어나려는 삶을 놓치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제가 오늘을 망치게 내버려 둘 건가요? 이미 값을 치른 고통을 위해 언제까지 당신의 평화를 맞바꿀 건가요?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과거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에 과거를 돌아보며 다른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같은 상처에서 더는 피 흘리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심 속에서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삶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항상 거창한 순간은 아닙니다. 때로 놓아줌은 미묘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휘말리는 대신 숨을 쉽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 다시 체험하는 대신 관찰하기를 선택합니다. 스스로에게 더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게 되고 어느 날 문득 그 이야기가 더는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는 당신을 붙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세요. 그것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현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 종신형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불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굳이 영이 속에 계속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메아리가 잦아들게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귀 기울이세요. 숨결, 고요함, 그리고 맑고 집중되고 자유로운 상태로 다시 시작할 기회의 말입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요. 그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 자신의 말, 당신 자신의 판단처럼 들리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죠. 넌 뒤처지고 있어. 더 잘했어야지. 넌 절대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같은 말들을 합니다. 더 노력하라고 다그치면서도 결코 쉬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결코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동기부여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적 없는 어떤 불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비교, 완벽주의, 채워지지 않은 기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 시스템, 소셜미디어, 비판적인 가족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기 의심 패턴으로부터 대사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당신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멈췄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목소리는 당신의 선택을 빚어갔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멈췄고 움츠러들기 시작했으며 어쩌면 그 목소리가 진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대본일 뿐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쓰였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대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 소리친다고 해서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오래 울려 퍼질 뿐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틀렸음을 증명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용기 있는 행동들로요. 모든 것이 엉망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묵묵히 나타나고 어차피 실패할 거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한 걸음 더 내딛고 완벽함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로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완벽함이란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것 외에는 모두 실패라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비평가는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숙달보다 움직임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를 굶기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있는 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목소리의 권위를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당신은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 목소리가 이야기의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증거를요. 그리고 증거를 더 많이 모을수록 목소리는 더 조용해집니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는 온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경험에 뿌리내린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목소리 역시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주저할 수도 있지만 느낌이 다를 겁니다. 마치 친절함처럼, 명료함처럼,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칼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어쩌면 내면의 비평가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결점, 엉망인 부분, 미완성인 부분까지 모두 받아들이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수치심을 줄 것이 없을 때 비평가는 힘을 잃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는 계속 시도할 겁니다. 당신이 지치거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패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다시 찾아올 겁니다. 거봐, 넌 하나도 안 변했잖아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잘 압니다.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힘든 하루가 당신이 내디딘 걸음들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조차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화 말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게 단 하나의 설명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속도나 성장을 누구에게도, 특히 두려움으로 빚어진 당신의 모습에게는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힘들 때조차, 특히 힘들 때, 계속해서 시도하고 배우고 마음 쓰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보다 겁을 먹는 경우가 더 많고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비평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상상 속의 두려움을 만들어 진실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그것을 간파하고 나면 당신의 고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결코 실제하지 않았던 이야기에 기반했는지 깨닫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시작합니다. 창조하고 말하고 시도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는 그 목소리가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할지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비평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굶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믿음을 더는 먹이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삶, 당신의 가치가 완벽함이 아닌 존재감으로, 노력으로, 의도로 측정되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배경의 잡음처럼 항상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채널에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채널을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그 선택이 당신의 자유가 됩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꾸준히, 조용히, 강력하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도, 소음도,
마감 기한도 요구도 없는 곳에요. 하지만 여전히 익사하는 기분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란 결코 외부의 정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침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찾기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은 평온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질주하고 있다면, 생각들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있다면, 만약에와 그랬더라면의 쳇바퀴에 갇혀 있다면 가장 조용한 장소조차 시끄러워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워 줄 것이라 믿으며 외부의 평화를 좇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고요함, 진정한 고요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완벽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필요를 버리는 법을 배울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주의를 돌리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움으로써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멈추면 죄책감을 느끼고 비생산적이며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게으름이나 무관심의 의미가 아니라 현존, 진정으로 뿌리내린 존재감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천천히 숨쉬고 생각을 좇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자각입니다. 숙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 앉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들,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두려움들이 모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요함은 소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타나는 것들과 함께 앉아 도망치는 대신 귀를 기울입니다. 판단하거나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고요함이며 당신을 안에서부터 강하게 만드는 고요함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그 의미를 배웁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미래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일을 위해 살기를 멈춥니다. 어제를 되새기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가졌던 유일한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쉬고 있는 이 숨결, 무언가를 하거나 고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말입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수해야 할 과제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서 매일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분, 10분, 음악도, 스크롤도, 어떤 자극도 없이 그저 숨결과 자각만으로요. 그 짧은 시간의 창 안에서 당신의 신경계는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료함은 당신의 삶 속으로, 대화 속으로, 선택 속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당신은 덜 반응적이 되고 더 현재에 머물며 더 중심이 잡힙니다. 고요함은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충동과 동일하지 않다는 조용한 상기,
모든 생각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모든 순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 말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고요함을 지닐 때 혼돈은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압박, 불확실성, 심지어 상실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는 대신 당신은 현존으로, 인내로, 힘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더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칼 융은 영혼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가는 사람에게 침묵은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거울, 방해 없이, 소음 없이, 가면 없이 당신 자신을 볼 기회.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로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웁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떠오를지도 모르는 질문들, 드러날지도 모르는 진실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마주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결정 속에, 관계 속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평화가 아닙니다. 힘입니다. 숨겨진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깊이 알 때, 고요함 속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마주했을 때, 바깥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소음에 덜 필사적이 되고 자극에 덜 중독되며 모든 문제에 덜 끌려다니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폭풍의 중심에 서서 숨 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을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그 시간을 주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끝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요. 몇 분의 순간, 조용한 구석, 깊은 숨결. 생각이 떠오르게 하세요. 몸이 이완되게 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마음이 가라앉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평화 이상을 발견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기대에 의해 빚어진 모습이 아닌 언제나 그곳에서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당신은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소음 속이 아니라 명료함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경험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료 삼아 당신의 현실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원재료는 진실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력입니다. 당신이 평화든 고통이든 두려움이든 감사든 꾸준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유용하고 파괴적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응할 뿐입니다. 그것이 주의력의 기묘한 힘입니다.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당신 내면 세계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신적 명료함은 더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서진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도록 당신이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뇌는 반응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복에 기반하여 경로를 만듭니다. 집중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모든 경험을 바라보는 필터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문제 속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의력이 상처 주는 것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메커니즘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치유되는 것, 잘 되고 있는 것, 작고 조용한 의미 있는 순간들로 초점을 아주 약간만 옮기면 당신은 새로운 정신적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간과했던 것들, 느려지는 숨결, 누군가의 눈 속의 친절함, 예전에는 세지 않았던 작은 승리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나 삶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드럽게,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방향 전환을 단 몇 분이라도 연습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주의력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으로 당신의 삶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명료함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며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림을 멈추고 되어가는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다른 영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익 저널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